안녕하세요. 특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알기 쉬운 특허의 임별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상호도 상표 등록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이름을 성명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는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상호는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의 이름과 회사의 이름은 거래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권리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은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김철수라는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매수인과 매도인의 김철수라는 이름을 기재하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을 기재를 합니다. 휴대폰 사용 계약자로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구매자의 김철수라는 이름을 기재하듯이 회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을 기재를 합니다. 등기부상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 등기부상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김철수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듯이 회사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등기부상이나 자동차 등록업무상에 회사의 이름이 현대자동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상호는 회사가 가지는 이름이고 사람이 가지는 이름인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자동차에 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품에 붙이는 이름이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은 상호가 되는 거고요. 회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인 상품의 이름이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호와 상표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면 회사의 이름이 상호인 거고 회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이름이 상표입니다. 상호는 등기소에 등록을 하고요.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상호는 시군구의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영업상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 A라는 회사가 상호 등록을 해놓으면 A라는 회사는 영등포구에서는 상호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금천구인가요? 금천구에는 A라는 회사로 상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호는 시군구에서 중복이 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호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표는 국가별로 동종업종, 동종제품에 대해서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돼 있을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중복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상표 등록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호 등록 받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호의 기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주체나 거래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죠. 근데 상표는 출처 표시 기능을 합니다. 소나타를 예를 들면 소나타에 이제가 붙어 있는 이 자동차는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제조를 한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표에 의해서 상품에 붙여져 있는 상표에 의해서 이 제품이 누가 만들어서 판매하는지에 대한 출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거죠. 상호는 사람의 이름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호는 문자만 가능하고 상표는 출처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나 기호나
색채나 냄새, 홀로그램, 소리 등등 출처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 마크인데요. 애플 마크는 이게 기호죠, 일종의. 그래서 상호는 불가능하고 상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상호도 상표 등록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호가 현대자동차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요, 여러분들의 상호인 현대자동차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국내외에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를. 근데 여러분들의 현대자동차는 이제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아닌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호인 현대라는 그 상호를 상표 등록해서 이 제품에 부착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상호인 현대를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조하는 제품인 자동차에 현대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상호를 상표 등록할 수도 없고 상품에 부착해서, 자동차에 부착해서 판매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A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현대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이 자동차의 품질이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품질이 굉장히 나쁠 경우에 이 현대라는 상표가 부착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A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인식보다는 여러분들의 회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품질이 나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회사의 인식도 같이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한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현대자동차라는 자기 상호를 상표 등록할 수도 없고, 자기 상품에 현대라는 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A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이 자동차의 품질이 나쁠 경우엔 여러분들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나빠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호를 상표 등록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A라는 자동차 제조사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 이미지나 여러분들의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호인 현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상표법에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99조의 상표의 선사용권인데요. 이 항에 보면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1항 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이제 상표를 선등록했을 경우에 자기 상호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놨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요건이 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기 상호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항 1호의 요건을 보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현대라는 상표를 상표 등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라는 여러분들의 상호를 부착해서 상표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현대라는 상표를
상표 등록하기 전에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의 사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망에 보면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상표권자나 전용사유권자는 이 랑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항에 해당돼서 여러분들의 그 현대라는 상호를 자동차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도 A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너도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나도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헷갈릴 거다. 그러니까 현대라는 상표가 내 상표랑 구별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기호를 붙이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하는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호는 상표 등록 받아야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문제점이나 제약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도 반드시 상표 등록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표 등록을 받을 때 유의점이 뭐냐면,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상호는 시군구에서 중복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상표는 국가별로 동종 제품에 대해서 중복 등록이 불가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호는 상호 등록 받기가 쉽고, 상표는 상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표 등록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상호 등록을 먼저 하고 이 상호에 대해서 상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상호는 상호 등록 받기가 쉽고 상표 등록 받기는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에 대해서 이제 상표 등록 문의를 하시는데 검색해 보면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기 상호를 상품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타인의 선등록 상표권자가 있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에 자기 상호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호 등록하기 전에 먼저 그 변리사한테 상표 검색을 의뢰해서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호 등록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상호도 상표 등록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호 등록을 하기 전에 이게 상표 등록이 먼저 가능한지 여부를 검색하고 상호 등록하는 게 좋고, 이제 같이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을 하는 게 좋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